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그리고 헌정 역사상 특정 종교와 정권 핵심부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유착 의혹을 받은 거는 사실상 통일교가 처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통일교라는 집단은 과연 어떤 곳인지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 가지 정말 사회활동, 그다음에 기업활동, 그다음에 교육활동 등을 통해서 통일교가 우리 사회 곳곳에 미친 영향력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통일교는 이미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이나 일본 등지에서 정치권과의 유착 문제로 해서 관심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정치와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이 통일교는요, 1954년 문선명 총재가 설립한 이래 이 50여 년 동안 급속히 성장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정통 개신교에서는 이단으로 취급받고는 있지만 이 통일교의 신자 수 세계 190여 개국에서 3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중 이 자체 추산 기준으로 해서 국내 신도는 30만 명, 일본은 60만 명, 그리고 미국은 1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통일교가 이렇게 교세를 확장할 수 있었던 건요, 이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강한 경제력이 바탕이 됐기 때문입니다. 통일교는 기업 활동을 위해서 이 통일그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국내외에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 통일그룹 홈페이지엔 크게 관광, 레저 분야, 그리고 헬스케어, 건설, 자동차, 언론, 의료 등 이것을 다 주요 사업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리 음료로 유명한 일화와 용평 리조트, 국내 언론사인 세계일보와 미국 일간지 워싱턴 타임즈, 매그놀리아 국제병원 등이 모두 통일교 계열이고요. 이외에도 선화 예중고 등이 포함된 학교 법인이나 유니버셜 발레단, 리틀 엔젤스 예술단 같은 예술단체도 통일교 측에서 설립해 운영 중입니다. 통일그룹의 정확한 자산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문선명 총재가 별세했던 지난 2012년 여러 언론을 통해 2011년 기준 2조 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전 세계에 펼쳐놓은 사업 규모는 통일그룹 자산 규모를 가뿐히 뛰어넘는다는 재계의 평가도 있어서 당시보다 14년이 지난 현재의 자산 규모는 크게 증가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 정계에서의 통일교의 영향력을 주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최근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이 국무장관을 지냈던 마이크 폼페이오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소환 조사하려는 특검에 대해서 우려를 직접적으로 표명했던 일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폼페이오 전 장관은요,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한국에서 종교 지도자 한학자 총재를 대상으로 한 법적 조치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심화하는 것은 한국이 지지해야 할 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폼페이오의 발언이 나오자 이 통일교가 1970년대부터 이 보수 진영 공화당 측 인사들과 교류해온 만큼 이런 관계성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통일교 측에서 1982년 창간한 보수 성향 미국 일간지죠. 이 워싱턴 타임스는 미국 우파 정치권 인사들이 최근 이 칼럼을 기고해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자체 추산한 신도수만 놓고 보면요, 이제 한국보다도 더 신도수가 많은 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그런데 이 일본에서는요, 아베 전 총리의 피격 사건 범인이 범행 동기로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헌금한 탓에 가정이 파탄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아베 전 총리와 통일교 간의 관계성을 두고서 일본 내부에서까지 갑론을박이 벌어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2022년에 벌어진 사건이었죠.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린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 사건 당시 범인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현금한 탓에 가정이 파탄나 분노했고 또 통일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아베를 범행 대상으로 노렸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계에서는 1970년대 초에 이 통일교 신자들이 집권 자민당 이 선거운동원에 적극 나서는 등 정치권과 긴밀히 소통을 했고 덕분에 이 통일교가 일본에 성공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후 이 일본 아사히 신문 보도를 통해서 이 일본 내 통일교의 이 수입, 그러니까 2015년에서 2022년 연평균 현금 수익 규모가 409억 엔, 이게 약 우리 돈으로 3,864억 원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는 등 여론이 악화된 바 있습니다. 올해 이 3월 25일 이 사건으로 이 통일교 일본 지부는요,
이 고액 현금 문제 때문에 이 도쿄 지방재판소로부터 해산 명령이 내려지는 등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현재 통일교는 해산 명령에 불복해 이 도쿄 고등재판소에 항고 중입니다. 지난밤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이 전격 구속이 됐고요. 오늘 오전에는 통일교의 사실상의 이제 교주라고 할 수 있는 한학자 총재가 특검에 출석을 하면서 윤석열 정권 핵심부와 통일교 간의 이 유착 의혹 수사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파장 어디까지 미칠지 참 가늠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번 수사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한학자 총재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특검이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예단을 해봅니다. 즉 영장 실질 심사를 맡은 재판부에 이제 구속 여부를 넘기는 것이죠. 그런데 통일교가 이렇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 특검 자체가 김건희 특검입니다. 10몇 개의 이제 혐의가 있다 그러는데 중요한 혐의 중에 통일교와의 유착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으로서는 지금 이미 소개해 주셨듯이 지금 자금이 오고 갔는지 또 뭐 명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았는지 그다음에 경선에서 통일교인들을 동원하는 움직임이 있었는지 근데 이미 권성동 의원에게 돈을 줬다라고 하는 본부장은 구속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마 한학자 총재를 지금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은 단순히 본부장이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영향을 끼쳤다 하기에는 캄보디아 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그 연관고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보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과연 통일교에 대해서 지금 미국에서 과거 구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비판이라든지 논평을 내놓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은 전 미국 하원 의장인 뉴트 깅그리치가 통일교 재단의 언론사로 알려진 워싱턴 타임즈에 맞습니다. 종교 박해를 비판을 했는데 그 당시 우리는 기독교 목사들에 대한 박해라고 이해를 했으나 지금 돌이켜보면 오히려 통일교에 대한 문제의식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도 자신의 SNS에 아예 구체적으로 한학자 총재에 대한 소환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학자 총재에 대한 혐의가 소명이 된다거나 하면은 아마 그 소위 도주라든지 증거인멸의 시도가 없다 하더라도 특검으로서는 상당히 세게 지금 조사 결과를 내지 않을까라고 예측합니다. 네. 예, 저는 오늘 한학자 총재가 자진 출두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진술 거부권 이런 걸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이 상당히 수사를 많이 진척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 수사 과정에서, 조사 과정에서 상당히 심리적 방어성이 무너질 경우에는 의외의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고 여기에 따라서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추가로 정치자금 수수가 확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과거 2022년 대선을 전후해서 두 번 찾아가서 큰절을 하고 지금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받았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한학자 총재가 시인할 경우에는요, 사실 이 권력 실체의 일종의 비참한 추락이 또다시 한번 재현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한국 정치권에 던지는 상당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셨지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한학자 여사가 어떻게 진술할 것이냐. 이것을 만약에 시인할 경우에는요.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부의 상당한 사건을 넘어서 전 정권의 부도덕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소위 말하는 종교의 일종의 분리를 넘어서서 종교가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상황이 만약 입증될 경우에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차 교수님이 여러 가지를 전제로 삼아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쇼핑백에 돈을 담아갔다 이런 부분은 지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 넥타이만 있었지 돈은 없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권을 좌지우지했다 이런 부분도 지금 드러나 있는 정황만 또 확인된 부분만 가지고서는 상당 부분이 의혹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정 개입 일종의 국정농단이다 이런 부분을 지금 여당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확인된 사실은 아직까지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특검 수사가 밝혀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